네, 저는 성수 팝업, 이라던가 어떤, 더현대에도 팝업이 많이 열리고 있고, 아니면 상설 어떤 소품샵 그런 매장들 정보를 메타버스 세계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매장의 위치, 매장까지 가는, 대중교통 같은 경로 정보, 그리고 그 매장에서 어떤 내용의, 팝업을 진행하는지, 하는 굿즈, 또 팝업의 기간, 여기 적혀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한 애플리케이션에서 다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형 애플리케이션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앱의 차별점은요, 포켓몬고 다들 아시다시피, 그 포켓몬고 세계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조이스틱이나 어떤 방향키를 이용해서 자기 캐릭터를 조종해서 걸어다니면서 포켓몬을 잡을 수도 있고, 어, 실시간 위치가 변하잖아요. 그거를 성수 거리나, 더현대 건물 내부 구조를 메타버스 세계 안에다 재현을 해갖고 자기 캐릭터를 직접 움직이면서 어떤 팝업들이 있는지 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 가게 위치 그 앞에 가서 가게를 클릭을 하면은 위에서 말했던 뭐 파는 상품이라던가 팝업이 진행되는 기간 아니면 그 팝업을 갔다 온 사람들의 리뷰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그 팝업하는 장소 앞에 CCTV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혼잡도도 미리 알아보고 그 팝업을 할지 말지 정하는 기능도 넣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애플리케이션의 수익 구조는 어, 그 팝업 스토어와의 제휴 이벤트 같은 걸로 쿠폰을 준다던가 아니면 그 팝업 이벤트 그 스토어를 홍보를 해주는 조건으로 수익을 얻는다던가 하는 구조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애플리케이션 내부에 배너형 광고를 삽입해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 이상입니다. 저는 네 가지 키워드를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워크만에서 다룬 웨딩 플래너 직업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다들 아는 다방 어플이, 세 번째는 아고라 어플이, 그리고 네 번째는 많이 이용하는 에브리타임 어플. 이 네 가지 키워드를 가져온 이유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콘텐츠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콘텐츠 이용자들이 얻을 수 있는 효익의 측면에서 네 가지 키워드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웨딩 플래너, 그리고 두 번째 그 웨딩 플래너의 중개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웨딩 관련된 정보들이 사실상 대중화되어 있지 않고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한 것들을 이 플랫폼 내에서 정보를 대중화함으로써 그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웨딩에 관한 정보를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웨딩의 다양한 상품들 그런 것들을 최저가를 비교할 수 있도록 플랫폼에서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급자 측면에서 어떻게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 수익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웨딩 플래너들을 중개 플랫폼으로 모두 들여오면은 그 웨딩 플래너들한테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요거는 다방 어플에서 좀 차관한 수익 구조고요. 그리고 가장 제가 큰 수익 구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다양한 이제 웨딩 상품들을 판매하거나 추가적으로 웨딩 선물들을 그 결제 어플을 통해서 손님들에게 그러니까 손님들이 그 웨딩 주인공들에게 선물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결제 수수료를 받는 수익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과 그리고 그 중개 웨딩 플래너들에게 광고 수수료를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공유 커뮤니티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웨딩 플래너들의 광고를 배너에 띄우면서 추가적으로 또 광고 수수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를 생각했던 이유는 생각보다 네이버 카페라든지 그런데 결혼 정보 카페가 그 회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만 해도 한 100만 명 정도 회원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옛날과 비교했을 때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혼인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그거에 못지않게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신혼집을 제외하고 거의 결혼할 때 한 6천만 원 정도 쓰는 걸로 25년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두 가지를 접목을 시키면은 저희 국내 웨딩 산업 규모가 나오는데 거의 대략 한 13조 원 정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이렇게 큰 웨딩 산업에 그냥 유명무실한 광고들만 굉장히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피해 구제 신청 추이도 점점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올바른 정보 하에 올바른 경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슬슬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이건 이제 25년 기상. 이러다 보면은 어떤 이 정보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할 텐데, 그 흐름을 타게 되면은 조금 더
플랫폼 어플을 홍보할 때도 큰 도움이 되잖아요. 국회에서도 법률화를 그리고 이거는 해외 사례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결혼 중개 플랫폼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얘는 더 노트라는 이제 기업인데 얘는 조금 더 정보 커뮤니티에 가까운 성격을 가진 기업입니다. 얘는 졸라라는 어플인데 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결혼 상품을 아고라 어플에서 최저가를 비교할 수 있듯이 호텔 예약하는 것처럼 결혼 상품을 결제하는 어플입니다. 두 가지를 좀 참고를 해서 국내에서도 도입을 하면 좋죠. 소상공인 전용 배달 플랫폼인데요. 이제 프랜차이즈는 제외하고 소상공인들만 포함될 수 있는 배달 플랫폼으로서 아무래도 대형 브랜드가 독식하는 구조를 탈피하고 동네 가게들이 더 많이 살 수 있도록 더 많은 주문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앱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면 수수료를 낮춰서 소상공인들을 실질적인 혜택이 소상공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이 앱의 주요 목표이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 가게를 애용하고 싶거나 소상공인들을 돕는 착한 소비를 하고 싶은 소비자들을 타겟팅으로 한 앱입니다. 그래서 AI 활용 방안들은 이렇게 네 가지로 생각해 보았고요. 그래서 AI 맞춤형 추천 시스템으로 고객 주문 데이터를 분석해서 동네 주변의 소상공인 가게를 추천해주는 방식으로 AI를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해. 그 두 번째 아이템으로는 이제 커스텀 티셔츠를 제작하는 앱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제 사업 아이템 선정 계기는 유니클로의 커스텀 티셔츠 서비스에서 영감을 받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일본 여행 가면 유니클로를 꼭 방문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일본 유니클로에서 커스텀 티셔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니클로에 방문해서 커스텀 티셔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가 자신만의 스타일을 티셔츠에 담고 싶어서 이렇게 티셔츠를 제작하러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개성과 표현을 중시하는 MZ세대들을 타겟팅으로 이런 앱 서비스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해봐요. 그래서 마케팅 전략으로는 이제 하나의 예시로 야구를 들었는데요. 최근에 야구 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제 비싼 공식 굿즈 대신 내가 좋아하는 선수나 야구구단 팀 로고 이미지를 활용해서 나만의 야구 티셔츠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구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사용자가 관심사를 입력하면 AI가 관련 커스텀 티셔츠를 추천해주는 방식으로 AI로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해요. 착안을 해서 첫 번째 아이디어를 내봤는데요. AI 장보기 도우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마켓이라고 잠시 이름을 그냥 지었고 일시적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착안했던 문제는 전통시장이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좀 부진한 상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통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 공동체와 또 이제 소비자의 어떤 먹거리 경험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이 보통 이제 어르신분들 또는 이제 주부 3040 주부분들을 타겟으로 한 먹거리들을 판매하다 보니까 전통시장이 갈수록 이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불가해지고 계속 오프라인으로만 유통이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나중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들의 어떤 DT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잠깐 자료 조사를 해봤었을 때 사실 온라인 매출이 52.2%나 지금 이커머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비중은 10%에 그친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어떤 전통시장은 어떤 구경하는 공간, 어떻게 보면 그냥 거기서 정말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놀러 가는 어떻게 보면 약간 투어리스트로서의 공간으로 우리 MZ세대들한테는 인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배송이나 가격, 그리고 플랫폼 경쟁력 부재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먹거리의 질이나 시장 상인의 전문성이 굉장히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신뢰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을 좀 DT를 도울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전통시장의 먹거리를 중심으로 이제 AI 서비스를 좀 도입을 하게 된다면 AI 기반으로 해서 추천하고 또 챗봇 기술까지 도입을 해서 소상공인들도 돕고 그리고 소비자와도 연결해줄 수 있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퍼스널 쇼핑 어시스턴트 앱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기능으로는 제가 일시적으로 생각을 해봤었을 때 AI 장보기 추천으로 해서 우리가 뭔가 뭘 먹을까라고 고민을 할 때 어떤 장을 보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AI가 추천을 해줘서 근처에 있는 전통시장 추천상을 상점이나 상품을 자동으로 매칭시켜주는 거고요. 그리고 챗봇도 상인 추천 챗봇이라고 해서 취향이나 건강 상태 이렇게 맞춤형 재료를 추천해주고 또 상인과도 연결해줄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수익 모델로 구독 서비스까지 도입을 해서 이제 선호하는 상인을 선택을 하면 큐레이션 해가지고 그 박스를 정기 배송으로 해서 구독 모델까지 우리가 도입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이다 보니까 전통시장의 강점도 살리면서 그리고 어떤 소비자, MZ세대들의 새로운 타겟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약간
연결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철 음식이나 수제 음식 큐레이션을 해주고, 그리고 상인 어셋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인 어셋도 활용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만 느끼던 그런 정서적 경험, 어떤 상인의 정 같은 것, 전통시장의 정, 이런 거를 온라인화, 디지털화 할 수 있는 어떤 전통시장의 어셋을 살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는 지역 협업 모델도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처에 이제 카페들을 거점지로 삼아서, 아까 그 윤서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소상공인 배달, 뭔가 직접적으로 배달을 한다기보다 지역 거점 카페와 협업을 해가지고 거기로 배달을 시키면 그 소비자들은 그 거점 카페에서 직접 픽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지역 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배송 시스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익 모델은 뭐 중개 수수료 당연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기 구독 박스로 이렇게 구독형으로 또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B2B나 B2G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플랫폼이 좀 더 커진다면 광고나 제휴로도 수익 모델을 넓히죠. 타겟 고객은 기존에 있던 어떤 3040 주부분들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 장보기가 번거로운 2030 1인 가구를 타겟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식재료 추천이 필요한 MZ 주부층도 타겟으로 그래서 사회적 가치나 기대 효과는 당연히 이제 전통시장의 DT를 촉진할 수 있다일 것 같고, 상인의 자산, 지금 굉장히 몇십 년간 축적된 지식이나 노하우, 이런 경험들을 콘텐츠화해서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수익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친환경 소비나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